예, 오늘도 우리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도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4차 산업의 발전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동반자가 돼서 우리 애터미 사업을 더 도와주고 또 우리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더욱 도와주는 그런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IT가 더욱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애터미라는 정보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 쪽입니다. 드론이라든가 무인 배송차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물류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문을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더 많이 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우리 물류 쪽에 더욱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물 인터넷, 즉 IoT가 된다고 하면은 주문마저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뭐가 빠져나가고 또 보관 창고에서 뭐가 빠져나갔을 때 그것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나씩 주문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일정량이 되면은 자동으로 회사 컴퓨터에 주문이 돼서 자동으로 여러분 집에 배송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진단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게 되고, 또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미리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시에 구매를 해서 복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진작시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50%가 없어질 거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70%가 없어질 거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90% 이상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가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은 또 애터미에게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다른 비즈니스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이를 안 닦게 된다거나, 무슨 머리를 안 감아도 된다거나,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어차피 20년 후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들은 그대로 쓰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들 위주로 우리의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애터미에게는 앞으로 20년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고 급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만난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2017년 사자성어 종, 선, 상약을 선정하게 된 계기 또는 배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고 있는, 아니 가끔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사는 정직하면은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정말 큰 기업을 만든 회사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전부가 정직하게 한 회사들만 살아남았고 그 회사들만 사실 잘 되고 있어요. 저 냉장고 하나 사보면요, 한 10년을 썼는데도 고장이 안 나. 전에는 조금씩 사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인매장 시대가 되면서 차를 가지고 가서 많이 사다가 왕창 넣으려고 하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작아서 못 쓰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 가격 따져보면요, 정말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겨워서 못 쓸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만 결국은 살아남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오해되고 있는 내용,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기업도 정말 잘 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직한 기업들이에요. 선한 기업들이에요. 또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리더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또 설령 어떻게 해서 좀 약삭 빠르게 해서 좀 높은 자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아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커진 것 같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기업들도 지금 살아있고 잘 되는 기업들,
50년 되고 100년 된 기업들 보세요. 정말 정직한 기업, 선량한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자 한 분 한 분이 정직하고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결코 잊지 마시고 정직하고 선한 전략으로 정상까지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이미 한국에서 애터미가 많이 알려져서 예전보다 리크루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리크루팅이 애터미가 많이 알려져서 힘들다기보다는 원래 힘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초창기 회원들이 리크루팅 하는 거 처음에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지금은 조금 더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뭐 회원번호 600만 번 넘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회원은 그 절반인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1년 동안 구매가 없으면 자동 삭제를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등록 회원이 절반 정도 살아있다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한 생존율입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 중에서 실제로 한 번이라도 수당을 받는 사람 10% 정도도 채 안 됩니다. 한 23만 명, 5만 명? 아마 그 정도밖에 수당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헐뜯는 사람들은 또 비난을 하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돈을 못 버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원리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거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수당을 못 받는 회원이 90%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을 안 받더라도 나는 제품이 싸고 좋아서 계속 쓰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번만 사고 등록할 때 한 번만 사고 말았다. 그러면은 그 건강성을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수당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표방하고 있는 애터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매우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른 다단계는 그럼 어떤 거냐 하면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출을 그야말로 친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그거는 매우 불행한 겁니다. 애터미는 수당 받기 위해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제품이어서 그것이 품질이 좋아서 그것이 싸서 물건을 샀다 하는 거예요. 수당을 안 받아도 이미 제품으로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90%나 된다는 거 얼마나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회원이 많지만은 대부분은 수당을 바라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직
이제 그 10%인 20여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 20여만 명이 다 사업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물건 싸고 좋아서 그냥 내가 물건 썼고 친척들 이웃 몇 사람에게 그냥 소개를 해놨더니 그냥 수당이 나오는 사람들, 수당 받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부업하는 사람은 또 10%, 20%. 그 중에서 정말 전업하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10%, 20%밖에 안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 앞에 사업자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부업으로 하는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전업자로 만드는, 전업자로 양성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되고, 단순 소비자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보내보면 되는 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애터미의 진정한 사업성과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시장은 무한대로 펼쳐지겠지만은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연한 숫자 논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애터미 제품 박스, 그 재활용장에 가보세요. 몇 개는 나옵니까? 별로 없어요. 다른 제품들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라면 박스도 다른 회사 라면 박스 많이 있고, 화장품 박스도 보면 다른 회사 거 많이 있고,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펼쳐야 될 그 시장에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괜한데 힘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기나 하시라.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올바른 후원이란 무엇일까요?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후원, 우리 사원에 잘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젖소 철학, 애기 철학으로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목부가 젖소에게 잘해주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유를 많이 얻기 위한 겁니다. 우유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애기에게 잘해주는 것은 애기에게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기 자체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원하시는 거, 여러분의 수당을 위해서 파트너를 후원한다고 생각하면은 후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후원은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 성공이 여러분의 후원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은 후원은 정확하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대로 하면은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남이 나에게 불의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정말 파트너를 위해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후원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파트너도 성공하고 더불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해나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공까지는 반드시 견딤,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상고하면서 후원하시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파트너는 그 파트너의 성공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거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은 완벽한 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를 잘 후원하셔서 여러분 더불어서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들 목표를 꼭 달성하셔서 모두가 다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설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설 같은 명절이 돼야 이 떡국도 좀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설빔 즉 새옷이라든가 뭐 양말 같은 것도 얻어 신고 그래서 설 명절이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뭐 평소에도 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떡 먹고 뭐 김도 먹고 떡국도 먹고 그래서 뭐 별 새로운 것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런 떡국이라든가 떡들이 아마 훨씬 맛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은 소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지금 어떤 사회적 혼란으로 그 리더십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에서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고등학교에서 무슨 뭐 학과 성적이 5A다 또는 뭐 SAT 점수가 우리 같으면 수능 시험이죠. SAT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과 성적이라든가 SAT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라는 것을 반드시 봅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성적이 좋다고 반드시 뽑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올 A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SAT 만점이죠.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합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입학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신에 의해서 미국의 인류 대학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리더십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의사결정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근데 지금 컴퓨터 발전 그리고 이 방대한 의사결정 수리 모델, 수학 모델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아주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감소되기는커녕 더 증가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계량화, 즉 퀀티파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퀄리타티브 프로그램, 정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학 모델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 리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리더가 그 팔로워, 그러니까 구성원, 애터미 사업 같으면 파트너들과 상호작용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파트너들, 즉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리더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는 리더가 아니에요. 인플루언스.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파트너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목표, 태도, 의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리더십,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소통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덕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많아요. 학자마다 수십 가지씩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다, 힘이다, 또는 도덕성이다, 정직성이다, 성실성이다, 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아서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즉 부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수용을 억셉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소통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언은 우리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회가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보니까요, 잡병편애가 이런 말이 있어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통. 앞에 통은 통할 통자고, 통 즉 통하면 곧 그 말이죠. 곧즉자니까 불통,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것은 어떤 유기체든지 피가 잘 통해야 되고, 혈액, 기가 잘 통해야 되고, 림프액이 잘 통해야 돼요. 먹는 게 영양분으로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배설돼야 되고, 전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런데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조직도 반드시 그럽니다. 조직도 정보가 잘 통하고 지식이 잘 유통되고 마음이 서로 유통이 되면 아프지 않아요. 조직도 불통이 되면 반드시 아픕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죠. 불통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면 왜 소통을 하자고 그러냐 한 말이에요. 제가 원데이에서 늘 강의한 바와 같이 불통은요, 개별지성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 정보나 지식이 유통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지식과 역량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고, 소통은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으로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속담, 못난 값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총나라 승상이면서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갈량 같은 그 신출 기모라는 인재가 근데 실제로 말단 공무원이 이유를 제기했어.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관료들은 제 자식 죽었다 생각했죠. 근데 제갈량은 그 말단 관료를 불러들여서 크게 상을 주고 이 공무원처럼 하라고. 제갈량은 역시 현명한 사람이라 집단지성이 개별지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상급자가 뭐 이 부하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소통 아니에요. 그건 소통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CEO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3분의 2를 듣고 3분의 1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사는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잘 돼. 재규엘치 같은 사람들 잘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나 지시지. 그래서 반드시 소통은 투웨이 아주 최소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때 그게 소통이에요. 바람직한 것은 다중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티레터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부하들 간에도 서로 다중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진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IMF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기업 회생 작업이라고 그러죠. 워크아웃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기존의 CEO를 새로운 CEO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CEO를 바꿨는데 그게 초일류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망하던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것이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새로운 CEO들이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기업은 그 특성상 같은 해에 입사한 사람끼리 치열한 승진 경쟁을 벌입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러면 자기가 승진해서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성원 각각이 모든 사원들이 자기 정보와 자기 지식을 누구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우위를 점하고 승진을 하니까. 새로운 CEO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서로 나누면 2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데 자기 걸 가지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넷을 만들고 거기에 CEO부터 리더죠. 새로운 리더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인트라넷에서 공개하기 시작하고 사원들에게도 자기가 가진 정보를 또 이 지식을 공개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서 기업이 회생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두의 리더십은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리더십은 발휘 안 됩니다. 그러면 리더와 파트너들 간의 소통이 되려면 리더가 반드시 지식과 인격 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소통은 강자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과장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소통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이 강자가 소통을 할 때만 소통이 돼요. 그런데 그 소통을 구성원 또는 파트너들 또는 팔로워들이 받아들일 때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반드시 리더가 팔로워들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랄프 발도 에머슨. 자, 가끔 예를 든 사람인데요. 오늘날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정신, 개척 정신, 독립 정신, 도전 정신 이런 것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을 정착시킨 사람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려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아주 명언입니다. 리더가 파트너들을 끌어올리려면 리더가 파트너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파트너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면 파트너들보다 무언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품성 또는 인품 또는 인격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는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우연히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든가 무슨 엄청난 어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지식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하버드 대학을 나온 나온 사람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도권 학력에 관계없이 파트너들을 끌고 가려면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인격인데요. 또는 품성,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처음에는 이 knowledge and wisdom 이거 또 하나는 캐릭터예요. 인격적으로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냔 말이에요. 그 수단은 다른 게 없어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 세 가지 공부입니다. 2017년 닭의해의 정유년에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